미국이 110개 중국 제품에 부과되고 있는 25%의 징벌적 관세를 1년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지목한 화웨이와의 거래 제한도 일부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대신 미국은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확답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계 최대 사모펀드 블랙스톤이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과도하다며 증시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준이 이달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5bp 낮춘다면 시장은 완화 강도에 실망해 증시가 하락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경제 성장 지표들이 추가 금리 인하를 막을 것이라며 긴축적인 주택 시장과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뉴욕 주식중개회사 BTIG의 줄리안 엠마누엘 수석 전략가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의회 증언이 나이아가라 폭포에서의 외줄 타기와 같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과도한 변동성을 경계할 것이며 금리 인하를 시사하더라도 인하 시기와 폭에 대해서는 여전히 시장의 판단에 넘길 것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과도한 변동성을 경계하며 잘못된 메시지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가 올해 한국의 GDP 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2.0%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S&P는 전자 분야의 높은 재고와 글로벌 무역 전망의 불확실성 고조로 생산과 민간 투자가 부담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취약한 노동시장에 따라 소비도 약하다며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 하향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세계 최대 사모펀드 블랙스톤이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과도하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자, 지금 시장은 한 50bp 금리를 인하하기를 원하고 있고 그렇지만 원주는 25bp를 낮출 텐데 그렇다면 시장은 이 강도에 좀 실망을 해서 미증시 오히려 하락할 것이다라는 예측을 좀 내놨습니다. 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이 사실 이제 제가 계속적으로 언급드린 부분이죠. 네. 사실 이제 고소는 지금에서도 계속 얘기를 드리지만은 네. 앵커님도 다 기억하시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사모펀드 블랙스톤 자체가 내용을 정리한 것뿐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좀 더 빨랐네요. 그러네요. 해왕님이 빨랐네요. 아니면 앵커님이 빠르신 거 아닌가요? 네. 자,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상황 자체가 연준이 기대가 과도하다, 증시 15% 하락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원래 당초 기대감은 0.5bp였으나 0.25bp로 이제 포커스가 맞추게 된다면은 달러에 대한 상방 자체가 펼쳐지는 거고 이제 증시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조정 관점이 내용 자체가 펼쳐지는 거죠, 상황이.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조정에 대한 관점 자체가 열린다면은 자, 차트 한번 보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상황으로 미 증시 기준으로 15% 하락에 대한 좀 기준치를 잡는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800포인트 이상이죠. 800포인트 이상에 대해서 이제 눌릴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가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은 800포인트 자체는 저는 다소 사실 지금 무리라고 생각을 해요. 증시에 대한 15%에 대한 하락 기준 자체는 어쨌든 간에 미중 무역에 대한 악재까지 좀 겹쳐야 된다는 입장 자체가 저는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 자체는 금리 얘기도 있겠지만은 미중 15%에 대한 하락 요소 자체는 미중 무역의 악재까지 좀 겹쳐야지 굉장히 폭락에 대한 이 15% 폭락에 대한 기준치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미중 무역 악재라든가 어떻게 보면 0.25bp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요소 자체가 좀 담겨 있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언급드려서 10% 이하에 대한 어떻게 보면 5%에서 10% 사이에 대한 폭락 기준치는 좀 측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폭락에 대한 기준치가 아니라 단순 랠리에 대한 하락 관점 자체로만 좀 포커스를 담는 게 오히려 이상적이지 않나. 이 부분을 좀 평가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15%에 대한 폭락 기준을 잡으려면 미중 무역에 대한 악재까지 굉장히 겹쳐야지 이게 가능성이 높을 거다. 또 한 번의 화해의 사태라든가 이런 발생 요소가 돼야지 이게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금리만 가지고는 안 돼요. 금리만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15%의 하락 기준 자체 잡는 것 자체가 다소 무리다 이렇게 좀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네. 내용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25bp를 낮춘다면은 시장의 완화 강도에 실망해 증시가 하락한다는 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 15%에 대한 폭락 기준 포인트 자체는 다소 좀 의아한 부분이 있다. 이 금리만 가지고 폭락의 기준치를 설정하는 것 자체는 무리고 미중 무역에 대한 악재까지 겹쳐야지 이게 현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평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실망에 미증시 하락하더라도 그 하락폭은 한 5에서 10% 정도에 그칠 것이다. 15%까지 하락을 하려면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악재까지 겹쳐야 그 정도 하락폭이 나올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BTIG의 수석 전략가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의회 증언은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외줄타기일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과도한 변동성을 경계할 거고 또 금리 인하를 시사하더라도 그 시기와 폭에 대해서는 시장의 판단에 남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자, 이 부분도 사실 어제 해왕 마스터님이 조금 언급을 한 부분이었어요. 네. 자, 일단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나이가라 폭포라고 했는데 사실 나이가라 폭포가 제가 어떻게 생긴지는 몰라요. 근데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겠죠. 네. 네, 위험하다는 걸 시사하는 건데 지금 증언 자체가 굉장히 사실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포커스가 맞춰지는 이유 자체는 그거죠. 이제 원래는 당초 제가 항상 설명드렸던 부분이 뭐냐면은 금리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인상 인하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 상황 자체가. 7월에 원래 금리 인하라든가 인상을 한 사례가 거의 드물어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 정부에 대한 압박 이런 요소가 굉장히 겹쳐지고 저인풀 자체가 유지되는 상황 자체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내용 자체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보면 파월의 증언에 의해서 전 세계에 대한 어떻게 보면 금리에 대한 변동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점이에요. 여러분들 미국이 사실 전 세계에서 금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예시로 좀 들게요. 한국은행에 대한 금리가 변동을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알고 있는 일단 사기업 은행이죠. 사기업 은행이 거기다가 이제 가상금리 더해갖고 금리가 변동이 되는 거겠죠. 근데 전 세계 중심에 대한 은행은 사실 이제 금리 기준 금리는 미국이에요. 그래서 이 멘트라든가 앞으로 시사하는 부분 방향성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는 전 세계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어떤 발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보다 이 파월 의장에 대한 이 발언 자체는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 파월 의장의 멘트에 의해서 우리나라 금리도 바뀌는 거예요, 따지면. 파월 의장이 만약에 이번에 증언 내용 자체에서 드러나는 게 완전히 강세로 비둘기로 전환을 또 했다. 이러면요. 8월, 9월에요. 한국은행 금리 인하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금리 인하합니다. 우리 한국은행 쪽은 좀 이따 설명드릴 건데 어쨌든 간을 보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어떤 행보를 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증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하나의 예시고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도한 변동성을 경계할 것이며 금리 인하를 시사하더라도 인하 시기와 폭에 대해서 여전히 시장의 판단에 넘길 것이란 뜻입니다. 이걸 뜻하는 게 외줄타기인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 자체가 여러분들 CPI 발표가 이제 11일 날 있어요. 내일이죠. 네. 내일 근원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는데 이 내용을 보고 추가적으로 더 판단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외주를 지금 타고 있는 입장인데 여기서 보면은 시장의 판단에 넘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판단을 넘긴다는 거는 근원 소비자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승률 이거를 보고 판단하고 하락률에 대한 판단 자체를 보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 증언을 덧붙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 이 부분 좀 평가 드리고 싶고요. 상황 자체가 여러분들이 좀 대처해야 될 구간 자체가 사실 이제 11일에 굉장히 갈려 있어요. 오늘이 아니라. 원고 내용이 나오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보고 바로 증언이 이어질 거예요. 증언이 이어지게 된다면은 그 증언 내용 가지고 추세가 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쨌든 저희는 계속해서 파월 의장이 어떻게 증언을 하는지 그 부분에 계속해서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마지막 헤드라인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스탠더드앤푸어스가 올해 한국의 GDP 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2.0%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전자 분야의 높은 재고 그리고 글로벌 무역 전망의 불확실성 고조로 생산과 민간 투자가 부담을 받고 있다는 이유인데요. 자,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다른 곳에서도 계속 하향 조정이 되고 있어 왔고요. 이 뉴스 좀 어떻게 볼까요? 네, 일단은 국내 증시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겠죠. 네. 이 내용 자체가만 가지고. 사실 이제 커플링, 디커플링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저번에 이제 어떤 시청자분께서 굉장히 좋은 글을 하나 올려주셨어요. 사실 이제 금리에 대한 스프레드 자체가 벌어지면서 디커플링에 대한 현상 자체가 아직까지 지속적인 과정인데 네. 이번에 미국 쪽에서 금리를 인하하고 한국에서 판단하겠죠. 미국이 금리 인하를 했구나. 한국은행도 이제 우리도 따라가야지. 어차피 벌어진 스프레드 우리 메우려고 하지 말자. 이건 찬스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합니다.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왜냐하면 너무 눈에 보이기 때문이에요, 상황 자체가. 근거도 있겠죠, 상황 자체가. 근데 이러한 디커플링이 이루어지는 첫 번째 근거가 이제 외인 자본에 대한 흡수력 자체가 금리로 인해서 많이 없어진 케이스예요. 올해 같은 경우. 작년 3월부터 지속적으로 그렇게 나타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 자체는 여러분들 증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최고가의 수준에 이르고 있어요. 오늘 상황 자체도 일봉상 차트로 보게 된다면은. 네. 근데 국내 증시 자체는 그렇게 좋지가 못해요. 왜냐하면은 이러한 금리 스프레드가 벌어진 상황 내에서 이런 추가적인 악조건 자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더 메우러 가기가 힘들 만한 여건이 조성되는 거죠, 상황이. 그럼 앞으로 증시에 대한 상승 여력 자체는 없을 것이다 판단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태도입니다. 뭐 사실 증시에 대한 종목 자체가 굉장히 많겠죠. 여러분들이 선정하시는 종목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를 띠는데 어떤 주별로 어떤 테마주라든가 어떤 선정에 대한 기준 자체 이런 자체가 굉장히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제가 설명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경제가 좀 탄력을 받아야지 상승에 대한 비율도 확대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레인지 구간 자체가 다소 좋은 종목이라도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기입니다. 이러한 뉴스 하나, 저평가된 뉴스 하나, 이런 하나만으로도. 제일 이제 앞으로 기대할 만한 거는 이제 한국은행에 대한 행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주식 하시는 분들은 좀 판단해야 될 게 한국은행이 올해 들어서 이제 7월에 미국 쪽에서 금리를 인하하고 뒤따라서 한국은행이 8월에 금리를 인하한다는 그런 내용 자체가 나온다면은 이 시장에 대한 주식 시장에 대한 악조건 자체는 지속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평가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경제 TV를 보는 것 자체가 어떠한 한 정보를 보기 위해 이런 내용 자체를 보기 위해 시청을 많이 하실 텐데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많이 비춰드리는 편이에요. 이제 한국 증시 자체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메리츠를 크게 못 느끼는 여건 자체가 지속될 가능성이 너무 눈에 띄게 보인다. 이 부분만 좀 평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경제 채널 서울경제TV